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13년 전국 유소년 선수권대회 상반기 이제 2라운드 경기 해설을 위해 다시 오랜만에 컴퓨터를 켜게 됐는데 1라운드 윤주성 선수를 상대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제가 2라운드에 성원재 선수를 상대로 맞붙게 되었어요. 성원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랑 한번 붙었던 경험이 있던 선수인데 그때도 유소년 선수권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7라운드에 만난 해설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위쪽 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성원재 선수 상대로 백을 잡고 성원재 선수는 흑을 잡고 플레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선수도 언더 14 부문에서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선수 상대로 오프닝 못 쓴지 조금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갔는데 어떻게 진행됐을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항상 하던 대로 네, E4 플레이어죠. E4로 시작하고요. 여기서 G6. 어, E4 상대로 G6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 모던 디펜스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피어츠 디펜스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게 피어츠는 이제 여기서 D6라는 건데 D4 어쨌든 D4를 허용하고 나이트 F6, 나이트 C3 이때 G6를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피어츠 전형적인 계열인데 모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트 F6를 조금 빨리 꺼내진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NG7 전개 가능성 남겨둔다는 거. 성원재 선수가 선택한 이 G6 같은 경우에는 메인라인이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중앙 차지하고 어쨌든 피어츠처럼 D6는 하는데 이 나이트 전개를 조금 미루는 감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E6 NG7 가능성을 남겨두려고. 그래서 뭐 비숍을 이런 식으로 이게 비숍 E2 계열도 있고요. 그 비숍 C4 계열도 있는데 뭐 나이트 F3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 했을 때 뭐 나이트 D7 비숍 C4 되게 무난하게 전개한다 했을 때 뭐 E6 이런 식으로 이 대각선 조금 무력화 시켜 놓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던이랑 피어츠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제가 상대하게 된 거는 어쨌든 모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모던 디펜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 어쨌든 상대가 중앙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E5나 C5 같은 식으로 이 D4 칸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D4를 할 수가 있죠. 중앙 차지해주고요. 비숍 G7, 나이트 C3, D6. D6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이트 BD7 전개하고 뭐 C5 이런 식으로 치는 그런 라인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수, 비숍 E3입니다. 모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그 다음에 퀸디2하고 퀸사이드 캐슬링 하겠다는 겁니다. 이 비숍 여기 퀸디2, 퀸사이드 캐슬 그 다음에 폰폰 올려서 이제 이 룩까지 이 킹사이드 올인 어택에 조금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이제 나이트 F6가 돼 있는 모던에서는 이 비숍을 여기로 전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H6로 약간 쫓기는 감은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전개 자리는 비숍 E3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트 F6 전개했을 때 이거를 F3 이런 식으로 NG4 차단하는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3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비숍 E3를 꺼냈을 때는 이 아이디어가 F3랑 매우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A6 A6는 사실 이거는 전개를 하는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도는 있어요. 이거는 피어츠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인데 A6 B5하고 퀸사이드 캐슬링을 할 게 어쨌든 보이잖아요. 비숍 E3가 꺼내진 이상 사실 퀸디2 퀸사이드 캐슬링이 어느 정도 백 입장에서는 확고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4까지 밀고 여차하면 C5, 퀸 A5, 나이트 BD7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흑은 퀸사이드 폰스톤 그러니까 백이 이제 H4, H5 밀게 눈에 보이니까 흑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어떻게든 액션 취하면서 상대 킹 한번 위협해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거를 이제 맞불을 놨죠. 바로 H4 H4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H5 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무시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이 H4 상대로는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가 H5입니다. 이거는 다른 모던 이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도 보통 H4 상대로는 H5가 거의 자동으로 나와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위협이 되게 센데 이 H5를 하게 되면 어쨌든 흑 입장에서는 킹사이드 캐슬링이 약간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H5가 나왔더라도. 그래야 어쨌든 킹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이쪽 전개가 너무 느려져요. 뭐 나이트 F6하고 캐슬링을 하든 뭐 E6 NG7하고 캐슬링을 하든 어쨌든 킹사이드 캐슬링을 뭐 예를 들면 킹사이드 캐슬링을 미루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100 입장에서는 전개가 너무 쉬워요. 퀸디트하고 킹사이드 캐슬링하고 이 나이트도 뭐 여차하면 NH3 NG5로 여기 노리는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H4를 하면서 그 다음에 위협을 가하는데 이 H5를 무시하면 바로 밀겠다는 건데
여기서 성원재 선수가 선택한 수가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수거든요. 이 H5가 무서우니까, 그렇다고 킹사이드 캐슬링을 할 때 이 H5가 돼 있는 건 분명히 약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나중에 F3G4, 네, F3G4로 노려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트가 자연스럽게 전개하면서 이 H5를 막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수를 뒀는데, 사실은 이 나이트 F6가 여기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이 모던 계열에서 나올 수 있는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수를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거의 H5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NF6가 안 통해서 그래요. 이게 이 나이트가 나와 있는 걸 무시하고요. 그냥 H5 밀어버립니다. 이게 될까 싶잖아요. 됩니다. 나이트가 여기를 커버하고 있고 폰이 여기를 커버하고 있고 보호도 물론 두 개지만 사실은 이건 룩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환 희생이 따라오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전개하겠다고 무시하겠다고 하면은 H6 들어오고 이 비숍이 완전 그냥 갇히게 됩니다. 얘가 사실상 거의 트랩이 돼요. 그냥 E6하고 비숍 E7으로 꺼내야 되는데 지금 이 H6에 박혀있는 폰 웨지도 너무 거슬리고요. 이렇게 F6 이제 G6, H6 이 칸에 박혀있는 폰이 이제 폰 웨지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킹사이드 어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폰이라 보면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폰 이제 입성하게 되면은 피아키톤은 이제 꿈도 못 꾸고요. 흑 입장에서는 뭐 다시 재전개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H5를 본 순간에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되는데, H6로 이거를 막겠다고 하면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 잡고 나중에 이 고대폰 이거 비숍 D3하고 비숍 D3 E5로 이거 노린 아이디어가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H5를 하지만 H5 했을 때 이제 GTX를 하면은 그냥 폰구조 킹사이드 더블된 채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비숍 C4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노리고 뭐 나중에 나이트 3, 나이트 5 이런 식으로. 그럼 킹사이드 구조 자체가 이미 많이 망가졌고 나이트로 잡으면은 그냥 룩으로 때려버립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나이트가 이거를 잡았지만은 그러면 사실 H5 열린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때리면은 GTX H5가 강제인데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비숍 C4 NF3 아이디어가 너무 셉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물론 김을 희생을 했죠. 백이 김을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후 수순을 잘 대처를 흑이 잘 막아낸다면은 백이 김을 부족으로 되게 불리해지지만 이건 사실 거의 100% 통한 희생이에요. 킹사이드 압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흑이 제대로 대처하기가 거의 불가능이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백이 날카롭게 플레이를 못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듯이 기물 부족으로 되게 백이 힘들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중을 하고 잘 깨부숴야 되는데 그 수순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E6 어쨌든 E6를 했을 때 이거는 틀어맞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D5나 E5 같은 식으로 언젠가는 이 중앙을 깨부숴야 되는데 일단 전 퀸사이드 캐슬링을 하고요. 나이트가 전개됐을 때 이 타이밍에 나이트가 이거 전개된 거 보고 사실은 이 D5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D5 하면은 나이트 E5 허용하는 것도 그렇고 이 비숍 이 C3 때리는 게 좀 걱정돼서 안 했는데 엔진은 이 D5를 되게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앙을 어쨌든 빨리 여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엔진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사실 저는 E5 같은 것도 생각은 했는데 이 룩을 여는 거 결국에는 이 희생을 때리는 이상은 여기 압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나 이거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사실은 실전에선 되게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렇게 날카롭게 플레이하지는 못했다. 이게 흑의 진영에 제대로 된 압박을 넣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비숍 C4가 되게 조금 미스였어요. 제가 이 비숍 C4를 할 거였으면 바로 했어야 됐어요. 그냥 퀸사이드 캐스팅 말고 여기서 바로 했어야 됐는데 아까랑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은 흑이 퀸 F6, 퀸 G6 하는 템포가 나온다는 겁니다. 퀸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거를 하는 템포가 실전에서 캐슬링 하고 나이트 C6 했을 때 비숍 C4를 했는데, 이러면은 성원재 선수가 퀸 F6 나와가지고 이게 수비가 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퀸 F6 보자마자 사실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퀸 G6 돌아오면 퀸 교환, 여기서 퀸 교환하면 어쨌든 흑은 제가 나이트가 갖고 있고 흑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포지션 상으로는 압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속은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이거 퀸 교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되게 고민하다가 선택한 수가 나이랩3입니다. 나이랩3도 사실은 E5를 도와주는 수긴 한데 퀸 G6 돌아오고 나서 이 퀸 교환 피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만으로 사실 주도권을 어느 정도 흑이 되찾았어요.
이거 받고 있기 때문에 퀸이 피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교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퀸이 빠졌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그렇게 액티브한 위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오히려 흑의 퀸이 이쪽에서 대각선을 이용하기가 더 용이하고 B5 뭐 룩 B8 이런 식으로 백의 퀸사이드를 압박하기가 더 편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불리하다고 직감을 했고 엔진도 이 포지션은 되게 백 입장에서 되게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B5. 어쨌든 이쪽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비숍 피하죠. 비숍 피하고 이 디스커버리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비숍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상대 성원재 선수는 MB4를 합니다. 여기를 이제 네 MB4 이거를 노리니까 이 비숍을 어쨌든 피해야 되겠죠. 피하고요. 비숍 페언 어쨌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계속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 두 개가 킹사이드 공격에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H5. H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뒤처진 폼보다는 이렇게 나중에 이쪽 칸을 조금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강합니다. 이 여기 G4 칸을 조금 컨트롤하면서 나중에 이제 킹사이드 캐슬링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힘들지만은 룩이 여기를 커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뭐 비숍 D7 퀸사이드 캐슬링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나이트가 좀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쫓아내주고요. A3 나이트로 돌아갔을 때 사실은 여기서 엔진이 추천하는 수가 비숍 D3입니다. 그 다음에 E5에서 다시 어떻게든 이거 주도권 잡아봐라 이건데 엔진은 이 상황이 동등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실전에서 이게 동등하다고 생각이 진짜 전혀 안 들었어요. 진짜 실전에서 생각한 건 이거 엔진으로 돌리면 한 마이너스 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생각이었거든요. 되게 실전에서 느끼는 압박감,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되게 엔진이 판단하는 거랑 되게 다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탠다드 되고 끝나고 나서 나중에 엔진 돌렸을 때 나 이거 되게 잘 뒀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엔진 돌려보면 블런더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포지션도 사실은 백이 충분한 공격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엔진은 판단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조금 성급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게 D5입니다. 지금이라도 열어가지고 아까 칠 거면은 좀 더 타이밍이 빨랐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트 C6 배치되어 있는데 이 D5를 하게 되면은 E5 칸이 빕니다. 나이트 E5 침투하고요. 이 교환을 할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 교환을 하게 되면 이 비숍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F4로 막으려고 해도 이게 여차하면 퀸 H6로 네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있고요. 만약에 잡으면 이거 잡으면서 체크 걸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되게 빡세집니다. 백 입장에서 포지션을 굴리는 게. 그래서 F4로 막기도 좀 까다롭다고 하면은 이게 퀸이 사실은 도망가거나 뭐 G3로 막아야 되는데 H4로 여는 아이디어도 있고요. 그냥 주도권이 그냥 흑한테 완전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5 보면은 사실 이 나이트 교환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잡더라도 잡고 비숍 E5 들어오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트 5 올 때 이 교환 거절해야죠. 나이트 D4 하고요. 나이트 D4 말고 다른 아이디어는 NH4가 있는데 이제 퀸 한번 뭐 쫓아내고 F3 이런 식으로 NG4 차단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게 차라리 실전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비숍 B7하고 여차하면 퀸사이드 캐슬링하는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여기 압박을 노리기 위해서 뭐 퀸 H3 이런 식으로 뭐 진행하면은 나름대로 게임을 진행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래도 저는 이 포지션에 흑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저는 나이트 D4를 선택했다. 이게 ND4의 의도는 나중에 나이트 쫓아내고 NC6에 침투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템포가 잘 안 나오죠. 나이트 G4로 침투합니다. 이 나이트가 바로 여기로 오게 되면서 피하게 되면은 이게 여기가 잡혀요. 그래서 이 E3가 잡혔을 때 킹사이드 압박이 상당히 좀 힘들어진다는 점. 그래서 이 비숍을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이 두 비숍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숍으로 이거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H-Take G4 H 파일이 열리면서 이제 흑 입장에서는 이 H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생기게 되고 지금까지의 결과만 보면은 사실 제가 계속 성원재 선수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됐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든 주도권은 밀리고 있고 피스도 다운이지만 진짜 이악 물고 싸우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든 성원재 선수 실수하는 거 바라면서 최대한 후반 노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흑 입장에서 피스 업인데다가 주도권도 거의 다 되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인간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도권 싸움이 되게 중요한데 특히 대국 둘 때 느끼는 상대 선수하고 나만 느끼는 그 자리에서 느끼는 약간 압박감이 있는데 그건 진짜 선수들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관전자들도 느낄 수 없는 약간 그런 미묘한 긴장감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에서 완전 빌렸죠. 그렇기도 하고 포지션 자체도 이미 불리해요. 그래서 이 룩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퀸치 3로 피할 수밖에 없었고 비숍 E5 이렇게 들어왔을 때 F4 이제 퀸이 피할 자리가 지금 아예 없어요. 네, 완전 막혔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도망칠 수가 없죠. 그래서 F5가 강제인데 이 F4를 칠 때 이 비숍 활용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앙파상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혔을 때 회수를 해야 되는데 퀸 교환 위협도 있기 때문에 퀸으로 잡아야 되고 이때 이 폰을 잡습니다. 이러면은 그 다음 흑 입장에서 뭔지 보이시나요?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 나이트가 침투하면서 이 포크 노리고 포지션 좀 괜찮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나이트 C6 침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폰을 잡은 이유가 있었죠. 이 대각선이 열렸기 때문에 이 칸을 커버하고 있는 퀸이 이 비숍을 도와줍니다. 스큐어가 돼요. 그래서 퀸 빠져야 되고 게임 끝납니다. 이 포지션으로는 더 이상 게임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냥 피스가 너무 불려요. 한 5점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100이 공격 주도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룩이 따이게 되면 사실상 진짜로 포지션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퀸을 잡고 잡았을 때 이거 당하면은 이 룩까지 따이면 진짜 게임 진행 불가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걸 보고 룩 F1을 하지만은 어쨌든 비숍 G4 들어옵니다. 비숍 G4 들어올 때 퀸 피하고 2포까지 잡히면서 상황이 이젠 진짜 힘들어졌어요. 제 입장에선 진짜 힘들어졌는데 흑 입장에서도 폰이 너무 많고 룩도 지금 이제 여차하면은 킹 피하고 이제 중첩해서 이쪽으로 들어올 위협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ND5 이런 식으로 나이트로 최대한 흔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차하면은 나이트 들어가고 NC7 이런 식의 아이디어. 그래서 이 나이트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거 룩8으로 지키면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뭐 룩8이 아니라 킹 D7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도 가능은 한데 킹이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성원재 선수는 룩으로 그냥 지키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룩으로 지켰을 때 나이트 C6로 들어갑니다. 어쨌든 아웃포스트 차지해주면서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거는 이 NC7, ND7 둘 중에 하나 들어가가지고 이 룩 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포지션이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포지션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막을 방법 자체는 없거든요. 흑 입장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게임을 할 만한 방법이 많아요. 지금은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비숍이 그냥 빠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퀸이 한번 피하고 이거를 잡지만은 근데 지금 이 나이트가 룩을 잡았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이 보호가 사라졌죠. 퀸이 이걸 잡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트가 당장의 비숍한테 공격받고 있기도 하고 도망칠 군대도 약간 마땅치가 않아요. NA7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나이트 활동성 죽어버리고 여기 압박도 퀸한테 완벽하게 커버되고 있고 그냥 포지션이 한마디로 백입장에서 되게 암울합니다. 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비숍이 빠졌을 때, 네, 그 비숍이 빠졌을 때 이 나이트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냐? 똑같이 퀸이 피하고 잡았을 때 이제는 이게 걸리지는 않지만 비숍으로 그냥 이거 회수하면 돼요. 여전히 이 나이트는 그렇게 좋은 위치를 잡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마이너 피스 서로 두 개 가지고 있고 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폰이 흑이 두 개가 더 많죠. 그래서 킹 위치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백이 좀 더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은 잘만 플레이하면은 그냥 흑이 깔끔하게 승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 진짜 NC6는 그거예요. 이거 안 통하면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비숍 G7으로 빠지고 이거 허용하면서 어떻게든 좀 김을 돌려주면서 수비만 해도 성원재 선수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성원재 선수가 이거를 허용하기 싫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고민을 길게 하거든요. 되게 장고한 끝에 퀸지7을 하게 됩니다. 퀸지7이 여기를 압박하는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백 입장에서 이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춰보시고 백 입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이 포크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포크가 아닌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백 입장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비숍이 되게 강력한데 아까 제가 이 비숍 G7을 해결책으로 내놨던 이유가 이거에 잡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퀸 G7으로 지키면은 갑자기 포지션이 이상해집니다. 굉장히 게임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그냥 나이트로 이걸 잡아버리면 돼요. 그 잡고 난 다음 후속 수순이 중요한데 이 G4 비숍이 걸려있는 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나이트가 이 체크를 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퀸으로 잡게 되면은 G7이 여기서 이제 G4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죠. 나이트 F6 체크 걸고 킹 예를 들어서 피할 때 이게 잡힙니다. 그래서 퀸이 피할 때 나이트 F6 다시 들어가고 비숍 G5 위협이 너무 세요. 이 F6 나이트가 당장에 아웃포스트기도 하고 이러면 백의 비숍 활동성이 갑자기 살아나거든요. 어느 식으로든 어쨌든 활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폰 G폰 없기 때문에 이 F6 나이트도 되게 세졌고요. 그래서 퀸으로 잡을 수는 없는데 이제 퀸으로 잡았을 때 이 체크가 걸리는 것 때문에 이게 보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잡았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폰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각선이 막히는 건 둘째 치고 나이트 F6 체크가 너무 세요. 지금 여기서도 센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나이트 F6 체크를 걸고 킹이 7 했을 때 바로 이걸 잡아도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걸 잡게 되면 퀸으로 똑같이 이걸 못 잡아요. 퀸 텍스 F7 걸려서 그렇습니다. 킹 피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은 비숍 E7 그런 위협도 있고요. 되게 제가 그래서 선택한 수는 일단은 이걸 먼저 잡는 게 아니라 비숍 C5 네. 이 체크를 먼저 걸고 킹이 피할 때 이걸 잡는 겁니다. 이때 이걸 잡게 되면 아까랑 비슷한 아이디어로 이젠 퀸 F7 들어가는데 이게 체크메이트가 돼요. 네. 되게 깔끔하게 킹을 포위하고 있는 비숍과 퀸의 합작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실전에서 이제 이 NF6 체크 걸고 킹 피할 때 나이트로 잠깐 비숍 체크를 먼저 걸고 비숍 체크 걸고 킹 피할 때 잡고 그래서 이거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은 흑이 선택한 수는 퀸 G6 어쨌든 이 위협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갑자기 게임이 할만해지네 하고 느끼고 이제 조금 맹공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퀸 G3 여기 압박하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위협은 룩 F6 그래서 이 체크를 걸지만 킹 한번 피해줘도 사실은 문제 없어요. 그냥 킹 비언으로 피하고 나서 이거 똑같이 위협 노리는 게 있기 때문에 F5로는 못 막습니다. 이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는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비숍 E3를 한번 먼저 막아주고 퀸 H5 피했을 때 룩 F6 킹 D7 나이트 X E5 체크 킹 E8 그러니까 백의 기물 활동성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킹사이드 압박이 가속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백의 기물이 하나하나 되게 F7 지점 잘 노리고 있고 이 비숍 여기로 위치할 수도 있고 그냥 퀸도 활동성이 생겼고 그니까 퀸 G7 하나 때문에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이트 X F7으로 룩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룩의 페이트 여기서 쓸만한 아이디어로는 비숍 G5 이런 것도 있습니다. 룩으로 잡았을 때 퀸 E5 체크 걸고 만약에 킹이 다른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체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킹 F8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비숍 H6 퀸 땁니다. 그래서 이 비숍 G5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비숍 G5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 위협을 조금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로 잡았을 때 퀸 E5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잡기는 이 나이트가 너무 세지고 그냥 그 다음에 무시하고 이거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저는 실전에서는 나이트 G5를 선택했습니다. 나이트 G5는 그냥 나이트 피하면서 이거 잡혔을 때 퀸 E5 포크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로 회수하겠다는 건데 퀸 H1 체크 킹 D2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룩으로 잡고 퀸 E5 킹 D7 이거 회수합니다. 딱히 킹에 대해서 그렇게 큰 위협이 없거든요. 이거로 잡고 체크를 들어가지만은 그냥 한번 킹 피하면은 더 이상 체크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안전해졌고 그 다음에 위협이 지금 퀸 E6 체크메이트죠. 여기서 퀸 E6 킹 D8 NF7 체크메이트 정확히는 그래서 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퀸 G4로 수비해주고요. 나이트 F7 그러면은 기물 점수로는 지금 나이트 비숍이 있고 폰 3개 그러면은 종합해서 9점이죠. 그리고 상대는 폰 4개 룩 이것도 9점이죠. 그리고 퀸 하나씩 갖고 오신 점수는 똑같은데 흑의 킹이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압도적으로 백이 갑자기 유리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퀸 E6로 수비를 하지만 나이트 E5 킹 D6로 갔을 때 여기서 비숍 C5로 이 킹 끌어들이는 건 통하지가 않아요. 그냥 킹 D5 한번 빼면 됩니다. 이거 잡았을 때 이거를 잡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이 체크를 걸더라도 이 체크를 걸더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전에선 제가 NF7 아까 보여드렸는데 NF7 먼저 걸고요. 킹 D7 퀸 D4 체크 킹 피할 때 나이트 G5 이제 어느정도 슬슬 킹을 조여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퀸 C6 피하고요. 여기서 룩 D8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여기 그냥 퀸이 막 이상한 대로 피해버리면 퀸 C4로 체크메이트 역으로 당합니다. 이 칸이 지금 퀸 C4도 못 들어오면서 흑의 킹을 압박할 수 있는 수
퀸 E5 체크로 먼저 선수 걸어주고요. 킹 피할 때 나이트 E6로 이거 포크를 걸지만 사실 이 포크가 진짜 목적은 아니에요. 뭐 지금 여기로 잘못 피하게 되면 이메이트 당하고 이 여기로 피하게 되면 이 포크에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피할 군대가 이 디스커버리 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사실상 게임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킹 7 나이트 D4로 체크 걸고요. 킹이 피할 때 퀸이 잡힙니다. 지금 네 이 체크가 같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퀸이 사실상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이트 테이크 C6, 킹 테이크스, 퀸 E4 그래서 여기서 둘 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플레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약간 조금 플레이가 날카로우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퀸 D5, 킹 E8, 퀸 E6 여기서 이거 네 이 비숍 H6 하면 체크메이트인데 제가 그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킹 F8 갔을 때 이 체크를 걸고 그 다음에 퀸 E7 포크하겠다는 생각했고요. 킹이 여기로 피할 수밖에 없을 때 이 포크 걸고 이제 이게 같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서원재 선수가 기권을 하게 되면서 제가 2라운드를 승리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2라운드 설명 이제 해설을 마치게 되었고요. 다음 3라운드는 이제 카와이 레온 선수와의 대결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국 이제 유소년 선수권 3라운드 해설 영상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